네, 세계를 만드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미 PD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단체 탈레반 사이의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옛날에는 정부였지만 지금은 무장단체로 치부되기 때문에 테러 단체죠. 근데 네. 정부와 탈레반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네. 더군다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두 세력이 굉장히 많이 다툼을 벌이고 있고 탈레반은 여전히 테러를 계속 모색을 하면서 각종 테러 사건의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20년이 돼가는데 저번 주 이제 9.11 기념 20주년 그 날이 지났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의 땅이 되는 데는 탈레반이 한몫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평화회담이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그래도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회담을 연 장소가 카타르 도하였는데요. 뭐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열렸을 때도 그 회담의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보통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쏟아지는데 이번 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협상에 왜 카타르 도하라는 장소를 택했을까?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보통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둘 다 아프간에 사는데 왜 카타르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 와서 회담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만큼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 예. 서로 만나면 둘 중에 한쪽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땅에서는 도저히 회담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서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3의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둘 다 안전할 수 있는 곳. 탈레반 측과 아프간 정부 측. 둘 다 안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카타르 도하인데 왜 도하냐고 하면은 카타르하고 터키파, 즉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슬람 수니파 안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파와 또 카타르, 터키파가 나눠진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카타르와 터키파가 그나마 탈레반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 쪽에서 그럼 우리가 카타르로 간다 그러면 회담을 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까지 가는데도 수없이 많은 협상을 벌였을 거예요. 분명히 물밑 협상을. 그래서 카타르라는 장소가 서로 타결이 됐고 그래서 평화회담이 카타르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2월에 미국이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없었기 때문에 반쪽 합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속에서 이번에 드디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거기 때문에 피디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나오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던 주체가 탈레반이었어요. 네. 근데 지난 2월에 탈레반하고 평화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프간 정부는 빠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던 아프간 전쟁은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리고 왜 정식 정부인 아프간 정부는 왜 빠졌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돼요. 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약간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안에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탈레반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탈레반이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그 지역의 곳곳에 많은 실권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이 드디어 이 탈레반이 그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 2월이었는데 그때 가장 불쾌했던 곳이 아프간 정부 측이죠. 왜냐하면 정식 정부에는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 협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났던 거고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굉장히 반발했었어요. 네. 그럼 그게 2월이었는데 그동안 그 반발했던 것을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물밑에서 다시 협상을 해서 둘이 평화 협상을 체결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평화 협상이 진전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이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 협상 중에서 가장 예민했던 것이 포로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소탕 작전을 해가지고 탈레반 죄수들을 많이 잡아왔는데 그걸 풀어주라고 하니까 제일 많이 반발을 했는데 네. 그동안 1,000명 가까이를 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과 뭔가 손잡고 해보겠다는 의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평화 협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과 이 아프간 정부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아프간 정부의 유명무실함은 아프간 정부 내부에 여전히 탈레반이 좀 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데 이 아프간 내부에서 그 탈레반의 힘 세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아프간 정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건가요?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가장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 신뢰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으로 그래도 옛날에 탈레반 정부가 깨끗하긴 했었지라는 민심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반사작용으로. 네. 그러다 보니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체가 위협을 느끼게 됐던 거고 미국이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아프가니스탄 내에 두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어떤 정부를 인정해야 되는데 미국이 탈레반을 인정하자니 그동안 전쟁을 벌인 것이 무의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인정하자니 부정부패는 계속 진행될 거고 네. 민심을 얻고 있는 탈레반 정부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궁극적으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어떤 균형 있는 권력 분할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탈레반 정부가 지향하는 거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이상적인 국가예요. 네. 그러다 보면 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슬람 헌법, 말하자면 샤리아법이 우선적인 국가예요. 근데 아프간 정부는 서구식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양쪽의 정치 로드맵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완전히 상반됐네요. 그게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일 수가 없는데 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서구 사회에 이 당의 정치 이념과 저 당의 정치 이념이 약간씩 틀리다. 네. 방식이 틀리다가 아니라 정말 동쪽으로 가는 사람과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다르듯이 종교와 정치가 만나버리는 것과 그냥 정치가 있는 것과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AB 당이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 정당이
종교가 들어버리니까 이게 협상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평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여기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산 넘어 산인 거죠. 이 정치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네요. 피디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양측이 과연 협상이 진행이 잘 될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데, 자, 그럼 아프간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평화협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물론 서방 언론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아프간 국민들은 뭐, 거리에 나와서 춤을 출 정도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요. 그때는 평화협상 처음에 체결됐다고 했을 때 아프간 국민들한테 저도 막 축하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을 정도였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테러가 없어지는 거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탈레반의 테러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20년 전에 났지만 사실 그때 태어났어도 지금 성년이 될 나이잖아요, 아이들이. 예. 그럴 정도 시간 동안 테러 한다고 모든 국가의 돈이 전쟁에 들어갈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총 사고 무기 사는 데 다 쓰일 정도로 전쟁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 더군다나 아프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는 우리도 민생을 좀 신경 써줄 수도 있는 발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아프간 국민들은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평화 협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조금 더 큰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평화협상으로 잘 해결을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워낙 분쟁의 역사가 길었고 아프간 국민들의 삶이 워낙 피폐했기 때문에 이런 협상 과정 자체도 국민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자, 그러면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지금 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정적으로 아프간의 비극에는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미국이 져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당시에 이제 아프간 전쟁을 일으킬 때 탈레반 정부와 여성 해방,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고 여성 해방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성 해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 전쟁 명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탈레반 정부와 지금 탈레반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건 그럼 여성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도 해야 되는 게 맞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없고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민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예. 미국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 자체를 사실 언론 부분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우리 그 아프간 국민들의 시각 이런 부분에서 부각시키는 얘기들을 전혀 나오지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9년 만에 평화회담을 시작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이야기 저희 한번 해봤습니다. 피디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